자, 우리 12차 시 수업할 거고요. 10차 시 때 여러분들한테 좀 의견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을 때 좋았던 점, 그리고 좀 부족해서 좀 해줬으면, 보강해 줬으면 좋겠는 점, 이런 것들 적어줬는데, 여러분들 이제 좋았던 점을 이제 선생님도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바꿔볼까 저렇게 바꿔볼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았다고 의견해 주신 것들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렇다고 뭐 한두 명이 좋았다 그랬는데 여러 명들이 또 아니라고 하는 거는 또 여러 명 의견 따라서 좀 갈 거고요. 그래서 뭐 적당히 잘 반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제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 여러분들 페이스에 맞춰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어서, 이 장점을 계속 우리 등교 계약한 이후에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고전역학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너무 어렵다 뭐 이런 거 있었고요. 뭐 이런 얘기도 하네. 그렇게 너무 자기 비하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문제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특강 PDF 파일을 자료로 따로 올려줄게요. 그러면 다운 받으셔서 하면 되는데, 뭐 실제로는 저기 EBS 가서 다운 받으면 돼요. EBS 가서 다운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EBS 가서 다운 받는 법, ebsi.co.kr, 그냥 EBS 말고 ebsi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 EBS 교재라고 있죠. 이거 누르셔서 가보면 연계 교재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우리가 수능에서 수능 특강, 수능 연계 교재에서 지금은 50%일 거예요. 50% 연계해서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그림 이런 것들 따와서 넣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 따와서 넣고, 영어 지문 따와서 넣고,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형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연계교재 다운로드 들어가면 쭉 다 있어요. 수능 특강 나오고요. 좀 이따가 여기 작년 거 한번 볼까? 보시면 수능 완성까지도 나옵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있죠. 이건 작년 거니까 여기 올해 걸로 보세요. 작년 걸로 보면은 교육과정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물리학 있죠. 여러분들 뭐 문제집 살 때 어디에서 문제집을 하나 얻었는데 물리 1이라고 써 있으면 예전 교육과정이에요. 이게 과목명이 바뀌었거든요. 물리학 1로 보셔야 됩니다. 교육과정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물리학 여기서 내려받기 하시면 돼요. 로그인 하라네. 로그인 하시면 돼요. 로그인 귀찮으면 여기 선생님이 올려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개되어 있는 거라서요. EBS에서 아예 공개시켜 놓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문제 풀어보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제 선생님이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렸었습니다. 얼굴을 보강하래요. 요 박동환이지 이거. 요거 이게 이제 온라인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잘 안 볼 것 같아서 핵심만 간단하게 탁탁탁탁 넣다 보니까 이게 이 친구한테는 좀 아쉬운 점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건너뛰는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뭐 이제 앞으로 선생님 수업하면서 그런 것들 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사람은 2배속으로 보면 되죠. 이렇게 오프라인 이게 선생님 마음을 잘 읽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개드립 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도 못 치는데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못 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의 이 욕망이 막 끌어오르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수업하겠습니다. 자, 연력학 2법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고, 2법칙은 자연현상이 어느 쪽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둬야 될 용어가 있거든요. 알려줄게요. 가역학
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는 뭐예요? 가능. 가능하냐? 그리고 역은 뭐예요? 거꾸로. 그래서 거꾸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역 반응은 가역 반응, 가역 현상 이건 뭐냐면요. 원래 상태로 쓰세요. 돌아갈 수 있는 현상을 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요거의 반대 비가역. 가역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으면 복사해 보시던가 펜 2개 쓰면 되겠다.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현상을 비가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역 현상이 있고 뭐 가역 반응이 있고 비가역 반응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역인 것과 비가역인 것. 우리 대부분 이거 다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이거 이어폰 단자에 여기 이렇게 뿅 꽂았다가 뺐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가역이에요. 요즘에 핸드폰 이거 거의 못 듣게 만들어놨죠. 납땜 해놓고 막 다 붙여놨죠. 비가역이에요. 원래 상태로 돌릴 수가 없어. 한번 반응이 진행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걸 비가역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 봐봐. 여러분들 이렇게 꽂았다가 뺐다가 하면 이거 가역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여기 코팅되어 있는 것들이. 이거 비가역이에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이제 가역, 비가역이라고 불러요. 자연 현상에는 어떤 현상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비가역이 더 많습니다. 가역인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물리에서는 가역 현상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런 거. 선생님 머리를 가리네. 요런 거. 진자운동인데 진자운동이 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적인 진자운동. 여기 위에 마찰 없고요. 마찰이 없고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여기 이렇게 여기 부분에 마찰 없고 공기 저항 없고 이러면 가역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계속 자기 원래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모든 상태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를 가역 현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실제로 이거 해보면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안 되죠? 이건 비가역이에요. 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부와 단열되어 있는 밀폐된 상자 안에서 진자가 진동하는 상태를 나타냈대요. 자,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진자가 정지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외부와 단열되어 있는 밀폐된 상자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단열됐다는 얘기는 열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빠져나가거나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어떤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는지 해보면 여기에 열 에너지 존재하겠죠. 그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포텐셜 에너지 혹은 운동 에너지가 계속 바뀌고 있는 현상인데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존재한 상태입니다. 근데 얘를 가만히 냅두면 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 분자들을 때리겠죠. 자, 추가 가다가 공기 분자랑 충돌했어요. 그럼 공기 분자 속도가 어떻게 될까? 속도가 바뀌겠죠. 그럼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추가. 그러면 공기 분자 속도가 빨라졌어요. 속도가 빨라졌으면 이 공기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한 거죠.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추가 갖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 거예요? 열 에너지로 전환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열 에너지가 더 커질 거예요. 증가할 거예요. 왜? 열 에너지 원래 있던 거랑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됐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자, 나에서 진자의 운동 에너지는 0이래요. 가에서 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어떻게 됐어요? 열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가일 때랑 나일 때랑 온도를 비교해 보면 온도가 어디가 높아요? 나가 높겠죠. 그렇게 됩니다.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보온병에다가 물을 넣고요. 그냥 차가운 물을 넣고 이걸 흔드는 거예요. 흔들면 이때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겠죠. 여기 안에. 그래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계속 흔들면 열 에너지로 바뀌니까 따뜻해지겠죠. 근데 보온병에다 넣어놓은 이유는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흔들었더니 딱 열었더니 커피 타 먹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간 실험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있으면 선생님 찾아서 보여줄게요. 찾았습니다. 옛날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아재 프로그램이에요. 옛날 거. 근데 여기에 보면은 스펀지에 보면은 이제 그 실험을 하는 건데 짧게 보여주고 여러분들 찾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보온병 흔들기라고 검색하면 나오네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온병 든 물을 6시간 동안 흔들면 물의 온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근데 넘어가 볼게요. 찬물을 어떻게 하면 흔들면.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화질 굳이 6시간 흔들면 데울 수 있대요. 이거 봐, 이거 네이버 과거 시절. 바텐더한테 물어보네요. 선생님이 소리를 껐다. 수로 저희가 차가워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디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놓고 흔들기 시작. 손들며 내려가 0.5, 또약 1도 정도 올랐는데 약간 올라갔네요. 과연 온도가 올랐다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요거는 보온병이 아니기 때문에 찬물도 흔들면 따뜻해집니까? 네, 사실입니다. 이 찬물도 이게 충분히 흔들어주면 따뜻해지거든요. 단지 이 보온병을 사용해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충분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흔들어주면 이제 물이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흔듭니다. 열심히 흔든답니다. 그래서 힘들어갖고 3명이서 돌아가면서 흔든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갔을까요? 21도. 나중에 해볼까 우리? 여기 무려 7.3도 잘못한 애들 데려다가 흔들기만 했는데 도대체 흔들어서 몇 도까지 올리기. 네, 과학적으로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설명. 흔들린 물 분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열이 발생하면서 그 열 이제 에너지가 충돌. 물의 온도를 이제 높여주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손을 흔들어 주니까 운동 에너지, 그 운동 에너지가 이제 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운동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보온병을 흔들어 줄 수 있습니다. 22도 이거 선생님 기억에 6시간 동안 흔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기계를 하네요. 엄청 흔드네. 정신이 사나이도였던 그런데 재보니 덜 작아서 물 분자들이 충분히 충돌하지 않았거나 진짜 선생님 기억이 맞네요. 진짜 흔드네. 보온병을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안에 색깔이 범상치 않습니다. 김이 올라와요. 이게 화질이 안 좋아서 보온병의 뚜껑을 열자 뭐라마 김이라고 김이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보였나 봐요. 왜 화질이 이렇게 안 좋지? 360일 채웁니다. 뜨거워졌어요. 하얀 김을 뿜어내며 우리 컵에 담깁니다. 여기 컵에 김설이네요. 빨간색으로 높은 온도를 나타내며 컵에 담긴 물을 이내 컵 색깔 74.1도. 커피 내려 먹는 게 80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람은 나중에 같이 한번 해보려면 해보든지.
자, 이렇게 해서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비가역 현상이에요. 얘는 비가역 현상인데 왜 비가역 현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가 흔들리면 이때 공기분자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공기분자들을 추가 때리기 때문에 추가 때려서 운동량 보존 법칙 생각해 보면 공기분자의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설명하면 추의 운동 에너지가 공기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근데 공기분자 같이 작은 애들의 운동 에너지는 사실상 열 에너지거든요. 이게 공기분자들은 막 뒤죽박죽 랜덤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한 방향으로 쫙 일정하게 움직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운동 에너지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아무 쓸모없는 열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 자, 그래서 공기 분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실제로는 운동 에너지인데 열 에너지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선생님 피부도 열이 이게 36.5도 있겠죠. 이 피부가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진동. 운동 에너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작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열 에너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 열 에너지,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추의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거잖아요. 공기 분자가 와서 추를 때릴 수 있잖아요. 탕 부딪히면 추가 움직이겠죠. 근데 공기 분자는 워낙 많고 무작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는 놈도 있겠지만 이렇게 치는 놈, 이렇게 치는 놈 다양하게 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작위적 반응들이 충돌들이 한 방향으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추의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 현상은 대부분 비가역적 현상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뜨거운 애랑 차가운 애랑 붙여놨어요. 그러면 열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해요. 반대의 경우 본 적 있나요? 저온에서 고온의 경우로 가는 거? 본 적 없죠.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이동했다면 저온은 더 차가워지고 고온은 더 뜨거워지고 본 일 없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고온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어떤 거예요? 빠른 거죠. 저온 같은 경우엔 느린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데 얘네들이 평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빠른 놈이 느린 놈 치면 느린 놈이 빨라지겠죠. 반대로 느린 놈이 빠른 놈 치면 빠른 놈이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무작위로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날까? 서로 계속 속도를 교환하는 거니까 조금씩 교환하다 보면 다 평균적으로 돼버려요. 일부 부딪히다 보면 조금 빠른 애도 있고 조금 느린 애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다 평균을 향해서 수렴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00도씨랑 0도씨랑 똑같은 물질 갖다 붙여놓으면 얘도 50도씨, 얘도 50도씨 되는 거예요. 평균이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열은 어디에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물속에다가 잉크방울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잉크가 여기에 가운데에 모여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 잉크방울들이 막 무작위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움직이게 되니까 점점 물속으로 퍼져서 골고루 퍼져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 퍼져 있는 애들이 가운데로 모일 수 있을까? 없죠. 가운데로 그냥 혼자서 모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분자들은 막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혹은 이걸 무질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무질서한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앞에다가 한마디만 좀 추가해 주고 싶어요. 이렇게 쓸게요. 고립계라고 부를게요. 여러분들 이제 개라는 말이 있는데 개는 영어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생태계, 생태 활동을 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애들. 지구계, 지구 시스템, 이거 1학년 때 배웠죠. 그래서 지구 시스템, 지구계라는 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시스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애들의 집합, 이런 것들을 계라고 부르는데, 그럼 고립계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 영향이 없는 애들, 외부에 영향이 없는 애들. 이게 고립계를 설정하는 이유가 이런 거는 가능하잖아요. 여기 잉크 분자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조작을 가해서 한 군데로 다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럼 외부계에서 간섭이 들어간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고립계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이걸 고립계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 안에서는 분자들이 불규칙한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밀폐된 상자 안에다가 A, B, C, D 기체 문자를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왼쪽 상자에만 넣어놨죠. 그런 다음에 칸막이로 막아놨습니다. 자, 만약에 칸막이를 치우면 이 A, B, C, D 분자들이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다 몰려 있을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다 몰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3개, 오른쪽에 1개,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3개,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확률이 제일 높냐는 거야. 어느 게 확률.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 양쪽에 골고루 있는 거, 그 다음은 그나마 덜 골고루 있는 경우, 그리고 한쪽에 다 몰려 있는 경우의 수는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현상은 이 확률적인 거 안에서 움직일 텐데 어느 확률이 제일 높아요? 양쪽에 골고루 있는 게 제일 높죠. 자, 이거 분자 한 개라고 볼까요? 분자 한 개. 한 개면 요거거나 요거거나 2분의 1이죠. 한쪽에 있을 확률이. 근데 분자가 2개만 돼도요, 분자가 두 개만 돼도 확률이 달라져요. 자, 보세요. 자, 분자 2개가 이렇게 왼쪽에만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만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쪽에 있을 수 있고 이쪽에 있을 수 있고. 자, 골고루 있는 경우는 전체에서 2분의 1. 한쪽에만, 여기 왼쪽에만 있는 경우에는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개수가 자꾸 늘어날수록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는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4개일 때일수록 점점 골고루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골고루 있는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자,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누가 이 기체 분자를 갖다가 놓으면 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붙잡아 갖고 다 왼쪽에다 몰아놓으면 그건 뭐 확률 100%지 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은요, 확률이 어떤 쪽으로?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연력학 2법칙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 사례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연력학 2법칙을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로 모아 볼게요. 자, 뭐 있었냐면 첫 번째로 자연현상은 대부분 비가역적 현상이다 라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 넣을게요. 자연현상은 대부분 비가역적 현상이다. 자, 또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고립계에 있는 분자들은 물질선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일어나요. 이게 모두 다 연력학 2법칙을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현상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현상으로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무직일서한 방향으로 일어나고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일어난다. 이게 연력학 2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하나로 한번 써볼게요. 하나로. 자, 고립계에서 써볼까? 이게 결론은 뭐냐면,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요,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게 연력학 2법칙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럼 고립계라는 거는 외부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거,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누가 이렇게 조작을 해준다는 거. 사실 뭐 외부에서 잉크방을 모아갖고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자발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럼 엔트로피가 뭐냐? 엔트로피는 뭐냐면요, 이거를 무질서도, 불규칙도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불규칙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데, 엔트로피가 커진다라는 거는 불규칙한 정도가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열 에너지가 많은 쪽이 있고 적은 쪽이 있어요. 그럼 엔트로피가 어디 크냐면 열 에너지가 많은 쪽.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아까 저기 진자 얘기할 때 진자가 흔들리는 거는 열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혹은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건데, 이게 다 열 에너지로 가는 이유는, 왜냐하면 열 에너지로 가는 게 엔트로피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고온 저온이 따로따로 있는 경우랑 이게 온도가 동일해진 경우는 엔트로피가 어디가 더 커요? 온도가 같아진 경우, 이게 엔트로피가 큰 거고, 잉크방울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불규칙도가 높은 거예요? 아니면 골고루 퍼져 있는 게 불규칙도가 높은 거예요? 골고루 퍼져 있는 게 불규칙도가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연력학 2법칙이라는 거는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 줄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